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소방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2과목의 소방유체역학 21번 나가죠. 자, 압력은 0.1MPa, 비최적값이 0.8 세제곱퍼 kg. 자, 폴리트로픽 과정을 거쳐서 압력을 0.2MPa로 압축했을 때 요 비최적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P1이 처음 압력이 0.1MPa이죠. 이때 비최적값이 0.8 세제곱퍼 kg. 이게 V1이 되겠죠. P2 압력은 얼마로 변화가 됐어요? 0.2MPa. 이때 비최적 V2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봤는데 요 폴리트로픽 지수 N은 1.4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요 PVT 즉 압력 비최적 온도의 관계죠. 그래서 T1분의 T2 요 놈은 V2분의 V1에 요게 그 N-1승이죠. 요 놈은 압력으로 하면 P1분의 P2의 N분의 N-1이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주어진 값이 요 압력하고 비최적 값이죠. 즉, 요 두 가지 공식을 갖다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V2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돼요. 자, V2는 지금 우리가 모르죠. 자, V1은 비최적이 0.8이죠. 자, 폴리트로픽 지수 N은 1.4죠. 그래서 1.4 마이너스 1. 이놈은, 자, 처음 압력은 0.1. P2 나중 압력은 0.2가 되는 거죠. 요거에 1.4분의 1.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풀면 1.4에서 1을 빼면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V2에 0.8에 요게 0.4가 되는 거죠. 1.4에서 1을 빼니까. 자, 요 놈은 0.1분의 0.2.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요 전체를 계산한 거네. 요 전체를 갖다 계산하면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나? 0.4죠. 즉 1.4분의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공학계산기를 여러분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학계산기 어떻게 누르냐 요걸 좀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0.2를 이쪽이 지금 0.2죠. 0.2 나누기 0.1이죠. 넣으면 2가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2. 여기 2가 나와요. 자, 2가 나오면 2에다가 여기 X의 Y승이 되는 거죠. 여기 버튼을 보면 여기 X의 Y승이 있어요. 요 X의 Y승을 누르는 거죠. 자, X의 Y승을 놓고 가로를 해야 되겠죠. 가로 0.4 나누기 1.4죠. (1.4)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표시하시고 는을 하면 1.2190 나오죠. 여기 1.2190 요 값을 풀면 요걸 풀면 1.2190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기를 여러분이 누를 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이 활용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1.2190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V2분의 0.8에 이게 0.4승이죠. 그래서 요걸 각각 하면 V2의 0.4승, 0.8의 0.4승이 되죠. 그래서 요게 1.219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풀면은 V2의 0.4승은 1.2190분의 0.8의 0.4승이 되죠. 요거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자, 0.8에 0.4승 나누기 1.2190이 되는 거죠. 요건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계산기에서 0.8 누르고 그 다음에 x의 y승이라는 거 눌러주고 다시 0.4를 눌러주고 2x2를 눌러주면 요 값이 풀어지는 거죠. 그놈을 1.219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0.75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V2의 0.4승은 0.75니까 0.4승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없애주려면 여기에다가도 0.4승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에도 0.4승분의 1승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럼 0.4, 0.4 없어지니까 V2가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0.75에 0.4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면 0.4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최저값은 0.4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1번 같은 경우는 식을 알아서 식을 다 대입을 했어도 요 공학계산기를 이용을 못해서 못 푸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이 공학계산기를 갖다가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다음 22번 가죠. 자, 펌프를 갖다가 분류할 때 이 원심식 펌프에 해당되는 거. 자, 이 원심식은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 볼류트 펌프 있죠? 또는 이걸 벌류트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터빈 펌프. 두 가지가 원심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왕복식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왕복식은 피 풀다, 피스톤 펌프, 그 다음에 플런저 펌프, 그 다음에 요 다이아프램 펌프, 그 다음에 여기 회전식 있죠? 아, 여기 하나 더 들어가네. 워싱턴 펌프, 피플다워. 그 다음에 회전식은 배기나, 요거 베인 펌프, 기어 펌프, 나사 펌프. 그래서 요 세 가지만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원심식, 요 기어 펌프는 회전식 펌프, 요 볼류트 펌프가 원심식이죠. 자, 피스톤 펌프, 요거는 왕복식, 플런저 펌프도 왕복식이죠. 다음에 23번 가죠. 자, 평면벽을 통해서 전도되는 열 전달량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 전달량, 요 와트는요, 열 전도도에다가 단면적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온의 절대온도 마이너스 저온의 절대온도, 그 다음에 판의 두께로 요걸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 전달량 P는 뭐의 비례예요? 요 단면적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차 델타 T, 온도차하고 마찬가지로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하고 온도차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 요 열 전달량 계산 공식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24번 가죠. 그림과 같은 거리가 B만큼 떨어졌죠. 거리가 B만큼. 지금 여기에 판이 있어요. 이 밑에도 또 판이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유체가 흐르는 거죠. 유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에 판은 이쪽에 V라는 속도로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이제 북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판은 동쪽으로 지금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이 판은 북쪽으로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하면은, 자, 동쪽으로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위에 판. 밑에 판은 북쪽으로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빗변의 요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빗변이니까 루트 V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V의 제곱은 루트 2V의 제곱이죠. 그러면 결국 루트 2 곱하기 루트 V의 제곱과 같은 거죠. 루트 V의 제곱은 그대로 V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는 그대로 앞으로 오면 되는 거죠. 루트 2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루트 2 V가 되는데, 요 놈이 바로 속도를 갖다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루트 2 V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는 dy는 B라고 그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전다 능력이에요. 전다 능력.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에서 전다 능력은 점성 계수의 거리분의 속도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속도 기울기 또는 요걸 우리가 속도 구배라고 하는 거죠.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전다 능력 타우는 점성 계수 곱하기 dy분의 du가, dy가 지금 b죠. 그 다음에 속도 du는 루트 2v. 그래서 이건 b분의 뮤 루트 2v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찾는 거예요. 네, 바로 그 3번이 있네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번은 여러분이 요 뉴턴의 요 점성 법칙, 전당 능력 타우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75번 가죠. 자, 어떤 기술자가 펌프에서 일어나는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옳은 방지법, 즉 수격작용 방지 방법, 맞는 거를 갖다 모두 골라내라는 거죠. 자, 공기실을 설치한다. 자, 이 공기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에어 챔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공기실 설치하면 수격작용 방지할 수 있죠. 근데 펌프에 플라이힐 설치하면 수격작용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역류가 많이 일어나는 밸브를 사용한다. 체크밸브는 수격작용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1번 기역 니은이 맞는 답. 그래서 요 수격작용 방지 대책은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낮추든가, 펌프에 플라이휠 설치, 조압수조, 에어 챔버 또는 수격 방지기 설치, 밸브는 펌프 송출구 가까이 설치하고 적당한 밸브 제어, 배관은 가능한 한 직선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26번 용어의 정의들 중에서 잘못된 것 찾는 거예요.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를
예, 뉴턴 유체라고 하는 거 맞죠? 자, 시간에 따라 유동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유체를 비정상 유체. 자, 유동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정상 유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이 아니라 이 비자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죠. 자, 큰 압력 변화에서도 최적 변화가 없는 거, 이게 바로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입자의 상대 운동에 저해하려는 성질을 점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성을 가진 유체를 우리가 점성 유체라고 하는 거 맞죠? 다음 26번 가죠. 27번 가죠. 자, 27번은 그림과 같이 입구, 출구가 베타의 각을 이루고 있을 때 질량, 유량을 우리가 m으로 하고, 그 다음에 v의 속도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류에 의해 받는 요 힘의 크기. 그래서 여러분 27번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하고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mv의 루트 2 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그래서 4번으로 여러분이 요 그림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훨씬 시간 절약도 되고 편해요. 다음 28번. 자, 비중량이 9806. 자, 비중량이 얼마냐? 9806. 예, 뉴턴 퍼 미터의 제곱. 파스칼이라는 거죠. 뉴턴 퍼 미터, 미터의 3승이네요. 그래서 전량적 H가 95m. 그다음에 그 토출량이 70 세제곱 퍼 분. 이때 소요되는 펌프의 요 수동력이에요, 수동력. 자, 이 수동력은요, 비중량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가 전량적 H 미터죠. 자, 이게 뉴턴 퍼 미터의 3승. 요걸 킬로 뉴턴으로 나눠주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아니면 요거를 여러분이 킬로 뉴턴으로 대입을 하면 1000을 안 나눠줘도 되죠. 자, 사용되는 그 유체가 지금 그 물이죠,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자, 토출량은 지금 물이 아니고 여기 주어져 있네, 비중량 값이. 그래서 주어진 값을 대입해야 되죠. 9806 뉴턴 퍼 미터의 3승. 자, 토출량은 70 세제곱 퍼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자, 전량적은 95m. 자, 9806을 킬로 뉴턴으로 나누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87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밑에다가 60을 해줘도 되고요. 여기에다 바로 분모에 해줘도 분자에 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29번 가죠. 자, 배관에서 요 부차적 손실로, 주소진이라고 부차적 손실 구분할 수 있는데,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는 거,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는 것은 배관의 급격한 확대나 축소, 그다음 유로의 갑작스러운 그 변경, 이런 데서 발생되는 요소가 부차적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배관의 마찰 손실, 주 손실은요,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을 우리가 주 손실이라 하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부차적 손실은 배관의 그 단면의 급격한 확대나
축소. 즉 배관이 큰 배관이 갑자기 이렇게 축소되는 경우 여기서 생성되는 그 마찰 손실이 부손실이죠. 그다음에 유동 단면에 요 장애물. 자, 여기에 어떤 뭐 오리피스 같은 거 설치했다. 이럴 경우에 장애물에 의한 손실도 부차적 손실, 배관 부속품, 엘보나 T 같은 거 사용할 경우, 그다음에 유로의 급격한 변경 부분,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생성되는 마찰 손실도 부차적 손실에 해당이 되죠. 30번 가죠. 자, 액면으로부터 40m인 지점의 계기 압력이 515.8kPa, 이 액체의 비중량을 물어본 거죠. 자, 30번은, 자, 여기 액면이에요. 이 바닥 부분이 몇 미터냐? 40m. 여기서 계기 압력이 있다는 거죠. 자, 계기 압력이 515.8 kPa이죠. 자, 액체의 비중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압력이라는 건 뭐예요? 압력은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갖다 곱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비중량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압력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높이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비중량의 단위가 지금 뭐예요?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나오려면 여기 압력 단위는 뭐를 써야 되겠어요?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뭐예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이게 파스칼이죠. 킬로파스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H는 미터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나오는 거죠. 이 시계에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비중량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압력이 얼마예요? 예, 515.8. 자,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 킬로파스칼이죠. 자,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이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이 파스칼의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높이 40m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면은 12.9가 나와요. 자, 여기 킬로뉴턴 그대로 있죠. 요 미터의 제곱하고 여기 미터하고 곱하면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 12.9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나오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